응급실을 지키고 계시는 수학과 선생님들, ANE 안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만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작년 2024, 2025년 절기에 꽤 많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아직도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끝에는 분명히 이 급성 괴사성 뇌병증 환자들이 꽤 많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또 발병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혹시나 이런 비슷한 애들이 왔을 때 의심해서 진단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했던 아기가 인플루엔자 감염 후에 갑작스럽게 아기가 신경학적으로 붕괴됐을 때,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소아가 인플루엔자 감염 등의 바이러스 감염 후 갑작스럽게 의식이 떨어지거나 스테이투스 에필립틱스, 시저를 보이는 경우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바이러스성 뇌염이 아니고 이게 뇌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해서 비비비 깨지고 그래서 양쪽 폰스, 탈라무스 뭐 요런 데들이 괴사가 되는 그런 병이고요. 워낙 긴급하게 발생이 되고 그래서 빨리 MRI를 찍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ICU 입원율은 74%고 그다음에 모탈리티 레이트가 거의 20%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큐트 네크로타이징 엔세팔로패시의 정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비염증성 뇌병증, 네. 보통 인플루엔자 A나 휴먼 헐페스 바이러스 6나 코비드 19 요런 바이러스 인펙션으로 인해서 이뮨 디스레귤레이션으로 인터루킨 6나 TNF 알파 등 사이토카인들이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고 바스쿨라 데미지하고 BBB 깨지면서 브레인 네크로시스, 이데마, 헤모리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주로 폰스하고 탈라무스에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CSF 검사를 해보면 플레오사이토시스는 굉장히 별로 없는데 단백질 수치가 굉장히 현저히 상승합니다. 유전적 소인도 있다라고 돼요. 그래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성 발작이 꽤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플루엔자 감염 후에 갑작스러운 의식저, 그다음에 시저, 그다음에 대부분이 간질 지속 상태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4일쯤 되면은 완전히 쇼크, 다장기 부전, DIC, 그다음에 이런 애들 특징적인 게 또 그 ICU에 입원해가지고 폴립 끼워 놓으면 뭐 유린이 뭐 무지하게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그 플루이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소변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여기선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네코타이징 엔세팔로패시나 라이 신드롬이나 아뎀이나 바이럴 엔세팔라이티스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간혹 일반 엔자임들의 AST, ALT가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레오사이토시스는 별로 없거나 약하고 근데 단백질이 굉장히 상승돼 있고 MRI로 진단합니다. 양측 폰스하고 탈라무스 쪽이 네크로시스 빠지는 게 특징이고요. 요 대칭성 탈라무스 리전 필수 진단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폴스나 그 다음에 대뇌 백질, 소뇌 이런 데들이 이제 이데마가 생기고 페테키아 생기고 결국은 네크로시스가 생기는데 네크로시스가 생겼을 때 요 삼색 패턴 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병 24시간 이내에 초기 영상부터도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증도 예측 점수 쇼크가 있으면 3점, 뇌관 병변이 있으면 2점, 연령이 48개월 이상이면 2점, 혈소판이 10만 이하다 그러면 1점, CSF 단백질 지수가 60 이상이다 그러면 1점으로 해서 5점에서 9점은 사망률 및 후유증이 굉장히 높고요. 0에서 1점이라면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치료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미리 바이러스 억제하는 안티바이러스, 타미플루 등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 IVIG, 그 다음에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경우는 혈장 교환술,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시키기도 하는데, 보통 ANE 환자의 뭐 3분의 2, 거의 대부분이죠. 뭐 ICU 입원을 요하게 되는 위중한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차 방어선으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하루에 kg당 30mg을 약 5일간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IVIG를 kg당 2g 분할 투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이토카인을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치료하는 게 생존율 향상 및 신경학적 예후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장 교환술에 대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럼 CRP나 프로칼시토닌이 많이 줄기도 하고, 리버 엔자임들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그래서 간 기능 및 염증 수치가 개선되고, 또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치료할 때 목표를 두는 거는 우리가 IRCP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하고, 마니토리나 3% 하이퍼토닉 셀라인을 쓰거나, 그 다음에 시저, 스테이투스 에필립티쿠스 컨트롤 하거나, 그 다음에 쇼크, AKI, 급성 신성장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간부전 관리 등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심장에서 이제 심근 손상이 이제 보이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는 애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2025년 그 미국 연구는 사망률은 한 40%, 생존자의 한 63%가 중등도 이상의 장애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결과는 2004년도 결과인데 사망률이 0%고 57%가 완전 회복되고 경미한 후유증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2004년도 아마 코호트 연구라 그런가 본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몇 명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량 예후인자, 뇌출혈 및 조직 손실, 그 다음에 MRI상 출혈이나 위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에 침범한 경우 호흡부전 일어날 수 있고, 쇼크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워낙 하이퍼파이렉시아로 인한 경우, 하이퍼파이렉시아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재활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IVIG라든지 플라즈마 페레시스라든지 펄스 테라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급성기 이후에 초기 개입해서 살아나면 기능적으로 호전이 되면 그 다음에 재활 치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물리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기에 재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유 제발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경우에 이 ANE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NE 환자에서 약 백신을 맞은 경우는 16%,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가 84%. 그래서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환자에게 꼭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해주고, 그다음 백신 안 맞은 애들은 중증 합병증 및 ANE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미리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MRI를 찍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써서 치료하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에 맡겨야 되겠죠. 예방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꼭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문헌은 이렇습니다. 한 번쯤은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